안녕하세요. 저는 AWS 솔루션스 아키텍트 김성민이라고 합니다. 예, 이번 시간에는 LLM 앱을 디버깅하는 데 도움을 주는 랭퓨즈라고 하는 오픈 소스를 AWS ECS에서 어떻게 배포하고 활용할 수 있는지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발표 순서는 랭퓨즈가 어떤 것인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 그리고 이제 랭퓨즈를 AWS에 배포했을 때의 아키텍처 모양, 그리고 실제로 이제 배포하는 과정하고 활용하는 방법을 간단하게 데모로 보여드리겠습니다. 랭피지를 한마디로 얘기하자면 LLM 엔지니어링 플랫폼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한 사람이 사용할 수도 있고 여러 사람이 공용으로 LLM 앱을, 즉 저희가 레그 같은 걸 많이 만들잖아요. 그런 레그 같은 것들을 디버깅하고 분석할 수 있고, 근데 그거 자체를 또 이제 팀원들이 협업해서 할 수 있는 형태로 할 수 있는 그런 LLM 엔지니어링 플랫폼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오픈 소스이기 때문에 이거를 설치해서 사용한다든가 했을 때 라이센스 비용이라든가 이런 게 전혀 들지 않는다는 점이 큰 장점이고요. 그래서 랭피즈가 제공하는 주요 기능을 좀 살펴보면, 기본적으로 이제 디버깅할 수 있는 그런 로그 같은 걸 다 수집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observability 같은 것도 가능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LLM 앱에서 사용하는 그런 프롬프트 같은 것도 이 랭피즈에서 확인하고 관리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저게 프롬프트가 실행이 됐을 때 이제 얼마만큼의 토큰이 입력이 되고 출력 토큰은 얼마고 이런 것들을 다 알아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관련해서 인제 비용도 얼마나 들었는지도 확인이 가능해서 그걸 기반으로 인제 비용 최적화 같은 것도 하실 수가 있고, 전체적으로 인제 모니터링을 하면서 이제 품질 평가라든가 그다음에 인제 품질 모니터링을 해 가지고 계속 LLM 앱을 개선할 수 있을 수 있고, 마찬가지로 그렇기 때문에 인제 실험이라든가 테스트에서도 활용하실 수가 있고, 실제 유저 단위로 저런 LLM 앱을 디버깅할 수 있기 때문에 사용자의 행동 분석도 가능합니다. 이제 간단히 이제 랭피즈의 기능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그러면 실제로 랭피즈의 가장 대표적인 기능인 디버깅 기능이 실제 어떻게 동작하는지 간단한 예제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지금 보고 있는 예제는 제가 간단하게 랭체인으로 만든 간단한 LLM 앱이거든요. 보통 인제 저희가 LLM 앱 같은 걸 만들게 되면 한 번에 프롬프트로 끝나는 게 아니라 프롬프트를 여러 개를 인제 체이닝해서 사용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사실상 하나의 프롬프트가 어떻게 처리되는지, 그다음에 다음에 프롬프트 처리를 할 때 어떤 식으로 그 이전에 처리했던 내용이 이렇게 전달이 되고 처리되는지, 이제 그런 과정을 다 보고 싶을 텐데, 지금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잘 보시면 프롬프트가 두 개가 있고, 첫 번째 프롬프트 처리한 결과를 두 번째 프롬프트에서 받아 가지고 또 처리하고, 이제 이런 식의 앱인데, 그리고 이제 이렇게 출력을 해 보면 이렇게 결과가 나오거든요. 근데 이제 그러면 이렇게 프롬프트 1 하고 프롬프트 2가 처리될 때 이 과정들을 이제 우리가 좀 자세하게 들여보고 싶다, 이제 그런 툴이 필요할 텐데, 랭퀴즈를 사용하면 그 지금 과정들이 이런 화면에 트레이스라고 하는 단위로 저런 정보들을 모아 가지고 이런 화면을 구성을 해 주는데요. 지금 전체 앱이 이렇게 실행이 됐을 때 어떤 과정들을 쭉 거쳐서 실행이 됐는지를 다 볼 수가 있고, 그다음에 실제 인풋으로 들어왔던 프롬프트랑 아웃풋 프롬프트가 어떤 것인지 이렇게 보실 수가 있고, 여기 보시면 이렇게 비용도 이렇게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 실제 이거를 어떻게 하실 수가 있냐면, 지금 아까 방금 전에 이제 보여드렸던 그 랭체인으로 만든 이 예제에서 주의 깊게 보셔야 될 부분이, 실제 랭체인에서 인제 인보크를 해 가지고 프롬프트를 실행을 할 때, 그때 인제 저희가 랭퀴즈 한테 로그를 넘겨 드릴 수 있는 그런 랭퀴즈 콜백 함수를 이렇게 등록을 합니다. 그래서 이 콜백 함수는 어떤 식으로 되어 있냐면, 이렇게 랭퀴즈에서 제공하는 API를 써 가지고 콜백 핸들러라고 하는 함수를 만들게 되거든요. 근데 이제 이 콜백 핸들러에는 저희가 랭퀴즈하고 연결할 수 있는 랭퀴즈의 호스트 주소랑, 그다음에 실제 이 랭퀴즈에 액세스할 수 있는 그 인증에 필요한 이런 퍼블릭 키하고 시크릿 키를 이렇게 환경 변수로 등록을 해 주면, 이렇게 랭퀴즈 핸들러에서 이 환경 변수를 참고를 해 가지고 이 랭퀴즈 서버에 연동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형태로 데이터를 수집을 해 가지고 이런 화면을 이제 구성을 해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까지 인제 랭피주의 간단한 디버깅 기능이 어떻게 동작하는지 그런 것도 설명을 드렸는데, 그럼 실제로 랭퓨즈를 만약에 AWS에서 운영을 하고 싶다. 물론 인제 랭퓨즈 같은 경우도 자체적으로 사스 형태로 저런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이게 오픈 소스다 보니까 그냥 AWS의 계정에 이제 설치를 하고 운영을 하고 싶은 고객들도 있을 거예요. 인제 그런 분들을 위해서 이제 이런 형태의 아키텍처를 구성해 볼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이제 랭퓨즈가 그 도커 이미지 형태로 저희가 그 도커 허브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도커 허브에서 랭퓨즈의 최신 버전을 다운로드 받아서 그 아마존 ECR에 등록을 하고, 그다음에 이 랭퀴지에서 인제 데이터를 저장할 때 포스트그레스QL을 사용을 하거든요. 그래서 인제 아마존 오로라 포스트그레스QL이라든가 아마존 RDS 포스트그레스QL 같은 형태로 포스트그레스QL을 하나 만들고, 그다음에 실제 랭퓨즈 서버는 이렇게 도커 이미지를 받아 가지고 컨테이너에서 동작할 수 있도록 인제 ECS의 파게이트를 사용을 해 가지고 이렇게 실행을 시키고, 그다음에 이게 인제 외부에 있는 이제 뭐 LLM 어플리케이션, 물론 이제 이 LLM 어플리케이션 자체도 AWS 안쪽에 있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 고객들 계정에 이 LLM 어플리케이션 이쪽에도 있을 수 있겠는데, 지금 이 예제에서는 인제 이 LLM 앱 자체는 인제 외부에 있다고 가정을 하고, 그다음에 이 랭퀴즈 자체를 외부에서 이렇게 바로 접속할 수 있도록 만들었기 때문에 여기서는 그냥 ALB를 어플리케이션 로드 밸런서를 퍼블릭 서브넷에 이렇게 둬 가지고 랭체인에 접속할 수 있도록 했고요. 만약에 그냥 내부적으로만 사용을 하겠다. 그렇다면 이 어플리케이션 로드 밸런스 자체를 프라이빗 서브넷에 똑같이 넣고, 그다음에 인제 이 LLM 어플리케이션 자체는 이 AWS 안쪽에 이렇게 두는 이제 이런 방식으로 사용하셔도 가능하겠죠. 그래서 이런 형태로 기본적인 간단한 아키텍처를 이렇게 구성을 해볼 수 있고, 그럼 인제 이걸 실제로 배포하는 방법을 알려드릴 텐데요. 저희가 이제 배포를 할 때 이제 IAC 방식으로 CDK로 인제 배포하는 거를 알려드릴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샘플 코드는 제가 인제 AWS 샘플즈 깃허브에 인제 올려 놨고요. 이 깃허브에서 이제 이 코드를 다운로드 받으신 다음에, 그래서 이 코드를 열어보면 첫 번째로는 이제 디렉토리 구조가 이렇게 CDK 스택을 정의한 폴더가 하나 있고, 그다음에 인제 맨 바깥에 이 CDK를 실행하는 그 app.py로 하는 이 CDK 앱이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이 CDK 앱을 실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CDK context JSON이라고 하는 파일이 있어요. 그래서 리드미에도 이제 그 CDK 앱을 어떻게 배포하는지 자세히 설명이 드렸는데, 이 부분은 이제 세션이 끝나고 한번 코드를 보시면서 실제 실습해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를 몇 가지만 찝어 드리면, 일단은 이게 CDK 파이썬 버전으로 돼 있기 때문에 배포하실 때 파이썬 버추얼 환경 구성하신 다음에 인제 배포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었고요. 그리고 랭퀴즈를 실제 배포할 때 CDK에 필요한 설정이랑 그다음에 이제 랭퀴즈 서버에서 필요한 설정들을 이렇게 CDK JSON 컨텍스트 JSON이라는 파일에 설정을 해 주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런 형태로, 이런 지금 보이시는 예제 형태로 설정을 해 주시면 되는데, 이 각각의 인제 설정 값에 대해서는 여기 링크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간단하게만 좀 살펴보면 기본적으로 이렇게 앞서 인제 포스트그레스QL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포스트그레스QL 클러스터 이름, 그다음에 인제 ECS에다 저희가 배포를 할 거기 때문에 ECS 클러스터 이름, 그다음에 ECS에 인제 서비스 ALB 서비스로 해서 ALB랑 그 ECS 서비스를 연동을 시켜야 하기 때문에 그 서비스에 대한 이름을 이렇게 설정을 해 주시고, 여기에 있는 이미지 버전은 랭퀴즈의 이미지 버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위에 인제 랭퀴즈 env라고 하는 이쪽 설정은 실제 랭퀴즈가 뜰 때 필요한 설정들이거든요. 여기서 인제 특히 중요한 부분은 이 두 가지 부분인데요. 여기에 이게 인제 인증을 할 때 필요한 그런 키값을 생성할 때 사용하는 해시 값들이거든요. 그래서 이것들은 여기 제가 리드미에도 적은 것처럼 오픈 SSL 같은 명령어를 사용을 하셔 가지고
그래서 만들어진 해시 값을 사용하시는 거를 좀 추천을 드리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컨텍스트 파일을 만든 다음에 그다음에 앞서 설명드렸던 이렇게 파이썬 버추얼 env 환경을 만들고, 그다음에 이제 필요한 패키지 이렇게 설치를 하시고, 그다음에 인제 cdk 리스트라고 하는 명령어를 수행을 하시면 실제 이 cdk로 구성된 이 스택들이 어떤 스택이 배포될지 이렇게 스택들 목록이 이렇게 쭉 나오고요. 그다음에 인제 배포를 하실 때는 cdk deploy라고 하는 명령어를 써 가지고 전체 스택을 이렇게 배포하는 파라미터를 줘서 배포를 쭉 하면 이렇게 쭉 배포가 됩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쭉 배포가 되고, 그래서 인제 배포가 다 끝나면 이렇게 클라우드 포메이션 스택에서 배포된 것들 확인할 수가 있고, 그리고 앞서 컨테이너 서비스에서 배포가 됐으니까 ECS 컨테이너 서비스를 한번 확인해 보시면 이렇게 랭퀴즈 클러스터라고 하는 게 이렇게 생성이 되고, 그다음에 랭퀴즈 클러스터 안에 이 서비스 랭퀴즈 ALB 서비스가 이렇게 생성이 되고, 이제 여기 안에 실제 랭퀴즈 서버가 이렇게 여기 있는 태스크로 이렇게 랭퀴즈 서버가 이렇게 실행이 되고 있는 걸 확인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CDK로 다 배포가 되면 이런 식으로 실제 이 랭퓨즈에 접속할 수 있는 이제 ALB의 주소가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요 ALB 주소를 클릭을 해서 저희가 네, 이렇게 접속을 해보면 이런 식으로 접속이 되는데, 이 접속 화면은 제가 미리 이 프로젝트를 만들고 이렇게 실습을 해봐 가지고 이렇게 된 건데요. 만약에 처음 접속한다 그러면 이런 화면이 뜰 거예요. 그래서 계정을 이제 만들던가 아니면 계정이 있으면 바로 이렇게 접속을 하던가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계정을 만들 때는 처음 접속하는 거니까 아마 계정이 필요하니까 이런 형태로 사인업을 하고, 여기 똑같이 적어 볼까요? 네임도를 하고, 뭐 패스워드는 사인업을 하고, 그러면 여기 보면 오거나이제이션을 만들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뉴 오거나이제이션을 해서 아까 저는 만들어서 여기서 인제 이런 식으로 만들어 볼게요. 만들고 그러면 인제 사용자가 이렇게 등록이 되고, 그다음에 여기에서 인제 프로젝트를 이렇게 생성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인제 랭퀴즈에서는 그 프로젝트 단위로 저런 디버깅 환경을 구성을 해 줘요. 그래서 여기에서 똑같이 라인 얘를 이렇게 크리에이트를 했다고 가정하면, 그러면 이렇게 앞서 제가 설명드렸던 이 퍼블릭 키랑 시크릿 키 이렇게 두 가지가 나오고, 그다음에 실제 랭퀴즈에 접속할 호스트 주소가 나오고, 그다음에 이제 이렇게 파이썬을 썼을 때 어떤 식으로 랭퀴즈를 사용할 수 있는지 이런 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만들어서 요렇게 저는 이제 미리 만들어 봤던 거고요. 그래서 실제로 인제 아까 그 예제를 한번 돌려볼 텐데, 그 예제는 이제 세이지메이커 스튜디오에서 제가 스튜디오 클래스 환경을 만들고 거기에서 인제 앞서 설명드렸던 그 예제 파일을 올려서 이렇게 쭉 실행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필요한 패키지를 쭉 설치를 하시고 설치됐는지 한번 확인하시고, 그다음에 앞서 설명드렸던 이 퍼블릭 키랑 시크릿 키, 그다음에 여기에 있는 호스트 정보 이것들을 이렇게 이 부분을 아까 복사해 가지고 붙여 넣기 하셔 가지고 만든 다음에 실행을 한 다음에, 그다음에 실제 그 랭퀴즈에 접속이 잘 되는지를 오스 체크라고 하는 요 함수를 써서 한번 테스트를 해 봐서 이게 인제 정상적으로 접속이 되면, 그다음에는 이제 이런 형태로 인제 보통 저희가 LLM 어플리케이션 만들듯이 먼저 만약에 아마존 베드락을 사용한다면 이렇게 베드락을 이용해 가지고 LLM 모듈을 하나 만들고, 그다음에 인제 랭체인을 이용을 해 가지고 그 LLM 모듈에다가 프롬프트 넣고 실제 처리하는 코드를 앞서 보여드렸던 그 코드를 이렇게 작성하신 다음에, 그다음에
필요한 프롬프트를 넣고 이렇게 실행을 하고 그 결과를 보면 이렇게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실행을 해 보면 이제 이 프로젝트에 들어가 보시면 이렇게 트레이스라고 하는 곳에 이게 인제 제가 며칠 전에 그 미리 실행을 했었던 건데요. 그래서 요렇게 보시면 실제 이제 프로젝트 안에 이 트레이스 쪽에 이렇게 트레이싱된 아이디가 있고 이걸 이렇게 클릭을 하면 앞서 보여 드렸던 요 상황이 이렇게 발생을 하고요. 그래서 그럼 똑같이 한 번 더 해 보면 그리고 그 결과를 이렇게 클릭을 해 보면 여기에서 다시 트레이스 가 보면 그래서 전체로 해 보면 아까 처음에 보여드렸던 제가 23 일에 실행했던 거 그다음에 지금 방금 전에 실행했던 트레이스가 이렇게 생성이 되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겠죠. 네. 그래서 각각의 실제 어떻게 실행됐는지 이런 것들을 다 이렇게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랭퓨즈를 AWS ECS에 배포를 하고 랭체인 앱이라든가 아니면 라마 인덱스 같은 걸로 만든 LLM 앱에서 콜백 함수를 등록해 가지고 이런 식으로 디버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데모는 여기까지고요. 정리를 하자면 랭피그를 이제 아마존 ECS랑 AWS 파게스에 배포했을 때의 장점은 이게 거의 서버리스 환경이기 때문에 이제 인프라 관리가 매우 쉽고 그다음에 인제 보안적인 측면에서도 저희가 인제 안전하게 관리를 하실 수가 있고 오토 스케일링을 걸어 놓고 사용을 할 거기 때문에 사용하는 만큼만 이제 비용을 지불하면서도 이제 사용량이 많아질 때는 자동으로 인제 확장을 할 수가 있겠죠. 그다음에 인제 여러 가지 인제 랭퀴즈에 관련된 ECS라든가 파게이트에 대한 모니터링이나 이런 것들은 다 클라우드 와치랑 또 연동이 돼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도 이제 로깅이라든가 가시성 같은 것도 이렇게 확보가 쉽게 하실 수가 있고요. 그래서 지금까지 인제 랭퀴즈를 AWS ECS에 이제 배포하고 활용하는 방법을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는데 이제 자세한 그 코드랑 실행해 볼 수 있는 코드랑 그다음에 인제 자세한 그 설명 같은 것들은 제가 이제 코드하고 블로그를 모두 작성을 했는데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QR 코드를 통해서 접속을 해 보시면 인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제가 준비한 내용이고요.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